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9일입니다. 오늘 시간은 이번 주의 핵심적인 뉴스를 통해서 급등 가능한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러한 뉴스입니다. 과충전 방지 등 당정 이달 중 대책 발표.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었고, 어제는 에서도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테슬라 전기차 화재가 나서 200대 이상이 불타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당정이죠.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제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이제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충전 방지 시스템, 배터리 이력 관리 등의 이제 협의안을 이제 발표를 할 거다라는 내용들이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일단 지금 이번 달 중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줄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 전기차 화재 방지 예방 관련주죠. 이런 기업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영상에 소개를 해드렸죠. 뭐 나노팀이라든지 3기 EV라든지 윈텍트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노베이스 전자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고요. 뭐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보는 전략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주들은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조금 시가총액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뭐 조금 그래서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밖에도 그리드 미즈, 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있고 이런 기업들은 어쨌든 오래 끌고 간다기보다도 제 생각에 이 화재 관련주들은 단기 테마일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조금 더 계속적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워낙 다 작다 보니까 오래 끌고 가는 것보다는 슈팅이 나오면 이제 파는 전략이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제 그 리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분리막 전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 니즈가 더욱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미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뭐 CIS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근데 뭐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삼성 SDI나 LG 엔솔이나 이런 기업들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까지 2027년도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거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사실은 좀 시간이 좀 있어요.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실체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나마 조금 더, 물론 이제 삼성 SDI나 LG 엔소 이런 것들은 내가 전기차와 2차 전지도 지금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미래 산업들은 모든 우여곡절을 딛고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 삼성 SDI나 LG 엔소 이런 거는 장기 투자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대주전자재료 같은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좀 길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일은 아마 이 관련주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 주 핵심적인 또 이슈가 있죠.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이제 뭐 FOMC는 열리지 않지만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라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와이오밍주의 한적한 이 마을인 잭슨홀에서 열리는 미팅이고요. 이 미팅에는 왜 유명한 거냐면 여기에 유명한 전 세계 중앙 총재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미팅이라든지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그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내비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이번에 인하폭이 25bp 0.25가 될지 0.5가 될지 이렇게 귀추가 주목이 되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다행인 거는 고용은 나쁘지 않았고요. 고용은 플러스 그다음에 물가도 지금 플러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금리를 내리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된다는 점. 그래서 대신에 0.25가 될지 아니면 0.5를 내릴지 이게 좀 주목됐는데 0.5를 내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경기가 만약에 나쁜 상황에서 0.5를 내린다 그러면 타격이 굉장히 크게 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를 급하게 0.5를 내린다는 거는 굉장히 이 악재 중에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완전 고용 상태에다가 물가 안정까지 더 뒷받침된 상황 속에서 나름 이렇게 서포트 랜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에서 0.5도 나쁘진 않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금리 인하, 잭슨홀 미팅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금리 인하는 거의 100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다. 100은 안 되고 99.9로 봐야 될 것 같고 주목할 부분은 0.25가 될지 아니 0.5가 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금리 인하 관련된 수혜주는 당연히 제약바이오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 그동안 못 갔던 어떤 이런 그 소비 섹터나 뭐 의식주 관련주 이런 것들도 수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뭐 먹거리 관련주나 또 의류 관련주 이런 것도 소비 섹터, 그러니까 소비 섹터 관련 부분들 이런 기업들도 실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제약바 근데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특히 지금 움직이는 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엠폭스라고 하는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주도 좀 단기적으로는 봐야 될 거예요. 대신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이것도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의식주는 중장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얘는 중장기로 봐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특히 제약바이오는 중장기로 봐야 되는데 코로나 엠폭스는 단기 테마.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군들은 뭐 신gen이라든지 또뭐 일동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원제약이라든지 한국 유니온제약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서린바이오 SD바이오센서 뭐 오상헬스케어 이런 것들 이제 등등등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내가 단기성으로 내가 매매가 된다는 분들은 충분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 만약 올라간 종목에는 따라붙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 제약바이오 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세이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본적인 거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전통적인 제약사 대웅제약도 급등했잖아요. 대웅제약이나 뭐 녹십자나 HK노인이라든지 HK노인도 좀 주목해 볼 만하죠. 뭐 그 밖에 뭐 이런 것도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누차 말씀드렸던 뭐 한미약품도 있고요. 한미약품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동아이스티 또 ST팜 두 종목 보면 또 급등을 했어요. ST팜은 제가 8월 공약주로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10만 원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도 이제 시세가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 니가켄 바이오는 신고가를 또 봤어요. 장중에. 니가켄 바이오라든지 또 ABA 바이오라든지 BBB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ABA 바이오 이런 것들도 이제 한화 바이오 파마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도 뭐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HLB도 사실은 좀 이슈가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다음 주제가 또 남았는데, 다음 주에 연결도 돼요. 또 이번 주에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유한양행 이번 주에 미국 FDA 승인이 발표가 됩니다. 승인 여부가 발표가 되는데,
랭라자, 레이저팀님 성분명, 이 유한냉의 오스코텍,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FDA 승인이 발표가 됐는데 임상 3단 결과가 되게 긍정적이고 오늘 연세안병원의 뭐 김혜련 교수를 비롯한 이제 여러 이제 연구진들이 또 뇌의 종양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성분 탁월한 어떤 이 항암제라고 이제 또 오늘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FDA 오늘 승인이 이제 현재 시각으로 22일, 21일이죠. 21일. 그래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통과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산 그 신약 항암제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되겠죠. 원래는 이게 HAB가 5월달에 FDA 승인을 기다렸다가 결국 이제 어, 보안 요구 서한을 받아서 이제 지연이 됐고 이제 지금 1차적으로 이제 되는 건 유한양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레귤라자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그러니까 승인될 가능성은 되게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FDA 승인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렉라자와 또 이 존슨앤존스 그러니까 얀센의 모의사인 존슨앤존슨과의 또 협업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또 그 병용요법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FDA 승인을 좀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연구 결과가 나와서 뇌전이를 동반한 상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라고 하는 EGFR 돌연변이 폐암으로는 랭라자 사용한 결과 55.3%에서 뇌중량 크기가 감소했다고 밝혔어요. 오늘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에 대한 이 주가가 이제 승인 가정했을 때 이제 목표 주가 상향을 하고 있긴 한데 다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의 이제 그 FDA 승인 랭라자 이번 주 22일 날, 이제 한국 시간은, 이제 현지 시각 21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유한양의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으로 또 추가적으로 랠리가 나올 수 있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10만 원 이상도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가 문제예요. 근데 설마 이제 FDA 승인이 된다고 하든, FDA 승인이 불발되든간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면 그 기대감으로 여태까지 올라온 것들도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이제 기대감에 대한 이제 소멸 이슈로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FDA 승인이 불발되면은 더 폭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불발이 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이유로 불발이 됐는지도 이유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FDA 승인되게 되면 이제 주가는 그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나서 소멸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스코 쪽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이제 주 하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매수해도 괜찮다. 왜냐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폐암 치료제에 대한 매출이 이제 발생할 거고 이 렉나자의 경우는 타그리스와 이제 굉장히 그 대항마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비수술법 폐암 이 치료제 시장에서 굉장한 또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타그리스하고 거의 3세대 폐암 치료제에서는 거의 탑인데, 요거를 이제 이 랭라자가 점유도를 뺏어가지고, 또 이제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매출도 상상을 또, 초월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산 신약 항암제 1호예요. 항암제,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FDA 승인된 약이기도 하고, 뭐 옛날에 여러 가지 계량 신약 같은 경우는 LG화학이나 휴젤이나 이런 것들도 FDA에서 승인을 받기도 했지만 국산에서 만드는 항암제로서는 처음으로 승인이 되냐 마냐 싸움이에요.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한 우리 K바이오에 대한 어떻게 보죠? K바이오의 위상이 정말로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당연히 뭐예요? K바이오에 대한 주가나 K바이오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주가도 상향 우상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뭐 아이티오젠이나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뭐 플랫폼 기업들도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고 항암제가 이제 지금 유한냉행 아닌 게 통과가 되면 유한냉행 또 이제 이후에 들 HB나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세이티리온이나 또 CDMO 관련 삼바,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도 굉장한 이제 K바이오 위상을 달라지게끔 만든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K바이오가 정말로 이제는 뭐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 주도주고 이제는 실적주고 이제는 뭐요? 대장주 역할. 2024년도에 대장주 역할을 할 거다. 상반기에는 반도체와 AI가 움직였다면 하반기에는 유한양행의 승인 이후로는 더욱더 K바이오의 위상이 공고해지고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K바이오 주가들의 기업들의 성장이 더욱더 과시화되고 K바이오 주가도 크게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유한양행의 FDA 승인에 대한 뉴스는 유한양행이 이 렉나자 승인으로 인해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주가는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K바이오에 대한 어떤 이 좋은 긍정적인 어떤 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한양행 오스코텍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정시 매수해도 괜찮다. 왜냐면 이것에 대한 매출로 인해서 지금에 대한 매출, 더 많은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승인이 안 된 이유를 좀 봐야 되겠고요. 다만 승인 전제하에 K바이 유산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이넥스도 있고요. 이런 데도 뭐 등등등 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왕 나온 김에 이제 그 밖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뭐 파마 리서치 이런 뭐 파마 리서치, 휴제 이런 것들도 괜찮고 에이프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괜찮죠. 그냥 중요한 기업을 빼먹었는데 이제 SK바이오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의료 AI 쪽에서는 또 이제 JAK 그쵸? JAK. JAK도 오늘 사모펀명 많이 또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Y바이오로직스, AI 신약 관련주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백신에 대한 나름의 강자인 기업이 있어요.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도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주목해볼만 합니다. 이런 기업들을 조정시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매수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뭐다? 이번 주 주요 뉴스에서 핵심 공략주이면서 급등 가능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주들, 또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제 금리나 수혜주들, 제약바이오 식주 그러면서 이제 그 유한양이 이번 주 랭라자, 비소스포 폐암 치료제의 랭라자의 FDA 승인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제약바이오 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고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해서도 FDA 승인에 대한 뭐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뭐 코오롱 티슈즈나 대체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삼해제약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체크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그, 치매 치료제, 오늘 뭐 당뇨병 치료제 관련해서 이어플로가 움직였는데, 치매 치료제나 또 뇌기능 이제 그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제 뭐 소록스 또 대화제약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해 볼 만하고 그 다음에 뭐 한국파마 여기는 그래서 이제 한국파마라든지 그 다음에 그 대화제약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소록스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전략을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